여러분은 도움과 이타심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걸 모르신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카르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는 쉽게 말해 원인을 말하는데요. 비팍하는 결과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는 행위가 카르마라면 비팍하는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게 업보인데요.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카르마는 불교적 개념에 가깝지만 기독교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행과 악행 모두에 대한 결과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런 카르마는 신기한 특성을 지니는데요.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으로 발생하는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현인들은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 카르마가 어떤 식으로든 삶에 관여해 궤도를 수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을 욕하면 누군가 나를 욕해 돌아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카르마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내가 세상에 긍정적인 행위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오는 겁니다. 카르마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에 따라서 좋거나 나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카르마는 다른 사람을 돕고 친절하고 이타심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선행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요. 나쁜 카르마는 거짓말, 도둑질, 남의 해를 끼치는 것 같은 나쁜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럼 왜 카르마가 경제적인 성공에 큰 영향을 줄까요? 그 답은 상대성에 있습니다. 카르마의 원리를 다시 살펴보면 행복을 주면 행동이 그 대가로 경험되고 만약에 불행을 주면 그와 같은 크기의 불행을 다시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만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1만 원을 주면 그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 상태의 내가 100만 원을 받았을 때와 같을 겁니다. 즉 사람의 상황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해당 금액을 받았을 때 그 느낀 감정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올 거예요. 내가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때 행복의 강도가 같게 돌아오므로 나한테는 1000만 원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카르마 법칙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지 도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이 둘의 차이를 구별을 못 하는데요. 도움은 결과에 집중을 하고 이타적인 행동은 동기에 집중을 합니다. 도움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행동인 반면에 이타주의는 수혜자가 외부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내가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할머니한테 친절을 베푼다면은 그 행동은 도움이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준다면 그거는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기부를 할 때 미래에 내가 받을 혜택에 집중을 한다면 카르마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줘야 하는데 내가 마시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길 원하는 것 같은 상황 때문이죠. 즉 그건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서 카르마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카르마 법칙으로 삶을 바꾸려면 이타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현자도 아니고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이타주의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타주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참고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타심 역시 지능처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각종 연구를 통해 입증했어요. 여러분이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증거니까 뒤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꼭 실천해보세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영상이든지 글로 보는 거예요.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감을 얻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개인과 커뮤니티, 즉 집단, 사회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 역시 이타적인 마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을 연습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기보다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을 하고 그들이 하는 문제에 공감함으로써 이런 공감을 연습할 수 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는 실천하는 거예요.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그리고 무작위로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친구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픈 친구를 위해서 헌혈 캠페인에 참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독자 수가 적은 100명, 200명 되는 채널, 아니면은 10,000명 안 되는 채널, 이런 곳에 가서 구독을 눌러주고 댓글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이타심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친절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타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러면은 그거를 일기에 쓰고 음미를 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그리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타적인 거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떠어떠한 이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일기를 쓰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날에는 또 내가 오늘 쓸 일기를 위해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찾게 되고, 그게 내 이타심을 강화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들의 원리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웃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실제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위에 알려드린 4가지 행위를 반복하시다 보면 실제로 이타심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타심을 강화해서 긍정적인 카르마 효과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